회의실에서 청소부를 비웃던 그 순간 계약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자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탁자에 덮이는 소리, 그리고 정적. 15층 회의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을 앞두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미국 본사에서 온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상무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청소 도구를 든 그 사람에게로 박상무가 차갑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청소 다 됐으면 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계약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3개월 전 아무도 말 걸지 않던 그는 왜 그날 입을 열었을까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과 함께 해주세요. 강민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 청소 도구를 챙기고 15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아니, 이 회사에서는 3년째였습니다. 15층에는 회사에서 가장 큰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 곳. 민우는 매일 아침 그 회의실의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가도 회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직원들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민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끔 박상무가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말이 아니라 손짓이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대리가 커피를 마시다 탁자에 쏟았습니다. 커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김 대리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지로 대충 닦고 다시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민우는 그 커피 자국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민우는 회사 구내식당이 아니라 건물 뒤편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게 편했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후 2시 다시 15층 회의실을 청소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려는데 그중 한 명이 민우를 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그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굿모닝.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인사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본사와의 기술 제휴 계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의 매출이 2배로 뛸 거라고 했습니다. 박상무는 매일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며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회사 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 이건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거야. 김 대리는 매일 밤 11시까지 남아서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고 번역하고 다시 검토했습니다. 민우는 그들이 퇴근한 후 회의실을 청소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 구겨진 메모지들, 모두 중요한 내용들이었지만 민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가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영어 문장들, 낯익은 표현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임스 리, 미국 본사에서 온 그 사람은 매번 민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침에 회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굿모닝이라고 말했고 퇴근할 때는 Have a good night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대답해야 할지 그냥 고개만 숙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리는 민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미소 짓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 리가 회의 중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민우가 바로 달려가 닦으려 하자 제임스 리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No, no. I can do it. 자기가 쏟은 건 자기가 닦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직접 닦았습니다. 민우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무와 김대리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청소부한테 왜 저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약 직전일, 회의실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습니다. 최종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박상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제임스 리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계약 조건, 우리 회사에 정말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받고 독점 판매권도 확보했습니다. 제임스 리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디스클로즈. 그가 한 문장을 가리키며 말을 멈췄습니다.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This is problematic. 문제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의 한 조항이 미국 법률과 충돌할 수 있다고. 이 조건으로는 본사 법무팀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대리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법무팀에서 검토한 건데요. 저희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표현은 미국 계약법상 무효입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박상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차갑고 무심하게. 청소 다 됐으면 나가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니까.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 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의 시선이 탁자 위 계약서에 머물렀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어그리먼트 위드 퍼페추얼 바인딩 이펙트. 영구 구속 효력을 가진 독점 기술 이전 계약.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 문장,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조항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영구히 묶어두기 위한 조항.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모든 기술과 권리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계약.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국제계약법상 명백한 불공정 조항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한 중소기업 대표가 찾아왔을 때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모든 걸 빼앗겼다고. 이 조항 때문이라고. 민우는 그 계약을 뒤집기 위해 싸웠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대기업의 압력으로 로펌에서 해고됐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우는 청소부였습니다. 민우는 계약서에서 눈을 뗐습니다. 나가려 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나가라니까요. 김대리가 민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임스 리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그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박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김대리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박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우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 표현 방금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약이 뭔지 알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퍼페추얼 바인딩, 영구 구속 조항입니다. 이 표현은 2002년 뉴욕 남부지법에서 무효 판결받았습니다. 제임스 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독점 기술 이전이라는 표현도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315조에 따르면 이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서에는 중거법 조항이 불명확합니다. 한국법을 따를지 미국법을 따를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 제소할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임스 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민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년간 국제계약을 다뤘습니다. 박상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가 국제계약을? 하지만 제임스 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우가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기술 이전 후 5년간 일체의 유사 제품 개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퍼페추얼 바인딩, 즉 영구 구속 효력이 붙으면 5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묶입니다. 미국 본사는 기술을 가져가고 한국 회사는 영원히 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소송을 걸어도 이 조항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임스 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판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텍스론 대 글로벌테크 사건입니다. 2002년 7월 15일 판결. 뉴욕 남부지법. 판사는 윌리엄 폴리였습니다. 제임스 리가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판례 찾아보세요. 김 대리가 황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2002년 뉴욕 남부지법.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입니다. 이 회사 청소부고요. 그게 아니라 전에는 변호사였습니다. 박상무와 김대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우를 봤습니다. 제임스 리가 물었습니다. 어느 로펌에? 율촌입니다. 국제계약팀에서 20년 일했습니다.
제임스 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율촌이면 한국 최고의.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요. 왜 여기서 청소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계약서입니다. 이대로 진행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임스 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퍼페추얼 바인딩 대신 5 이어즈 리미티드로 바꿔야 한다고. 5년으로 기간을 한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중거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분쟁 해결 절차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제임스 리가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전부 기록하세요. 그리고 민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민우가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3페이지, 7페이지, 12페이지. 그가 가리킨 곳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술료 지급 조건이 불명확합니다. 여기 손해배상 한도액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여기 계약 해지 조건이 일방적입니다. 제임스 리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계약을 수백 개 다뤘으니까요. 박상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계약서가 전부 문제였다는 겁니까? 민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대로면 계약은 체결되겠지만 6개월 후 분쟁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건 밤 9시였습니다. 민우의 조언대로 계약서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본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상무가 민우에게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막았습니다. 김 대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는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멈춰섰습니다. 제임스 리가 물었습니다. 왜 변호사를 그만두셨습니까?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한 중소기업을 맡았습니다. 대기업과 계약 분쟁이었죠. 그 대기업이 오늘 본 것과 똑같은 조항으로 중소기업을 묶어뒀습니다. 저는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제임스 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대기업이 제 로펌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로펌은 저를 잘랐습니다. 한 건 이기고 100건을 잃었다면서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내부 고발자, 믿을 수 없는 변호사,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제임스 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말씀하신 겁니까? 침묵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민우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또 당하는 걸. 제가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사에서. 민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는 법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와드린 건 그냥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우는 청소 도구를 들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7시에 출근했습니다. 15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청소 도구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상무가 회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봤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리가 커피를 따라 조심스럽게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한잔 하시겠어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작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제임스 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최종 계약서 검토하는데 한 번 더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청소부인데요. 아닙니다.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계약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민우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강 선생님, 민우는 여전히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커피를 쏟으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계약서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우는 대답해줬습니다. 간단한 조언만. 자신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제임스 리가 찾아왔습니다. 계약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본사로 안 오시겠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는 게 좋으시다고요? 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민우는 창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였을 때는 옳은 일을 해도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옳은 일을 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던 거죠. 제임스 리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3년간 잃었던 것들, 지위, 돈, 가족, 모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는 무언가를 되찾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으로서 존중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직함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변호사, 의사, 교수, 멋진 직함을 가진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배달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진짜 실력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선택했습니다. 침묵할 수도 있었지만 옳은 것을 말하기로. 직함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